이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0억 안 오르면 책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20억보다 더 오르면.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영상에 달린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자, 네. 질문. 댓글이 뭐였냐면요. 아, 그동안 빌딩 많이 지셨는데 성공 사례 말고 실패 사례는 없었는지. 이게 제가 모든 일이라는 건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배우고, 경험이라는 것도 책을 보거나 얘기를 들은 것도 있지만 겪은 것이 가장 크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는 저희 집이 삼성동의 아파트에 살았어요. 부모님이 집을 팔고 하던 사업장도 정리를 하고, 그래서 건물을 샀어요. 제대를 하니까 그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중간중간 전 얘기를 또 들었고, 그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논현동에 있는 투룸 빌라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사업장도 정리를 했으니까 소득이 없었죠. 돈 내가 벌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대리운전을 했네. 어떤 가게에 소속돼서 일하는 대리운전. 한 7시쯤 출근하면 새벽 2시쯤 퇴근해. 그땐 또 주 6일 일했어. 일요일 하루 쉬고. 그렇게 일하면 돈 쓸 시간이 없다. 그때 이제 대리운전에서 번 돈을 이제 집에 다 갖다 드렸단 말이지. 건물을 지으면서의 어려움 얘기하는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 부모님이 짓던 건물이 문제가 생겼었어. 지하를 파고 공사를 하고 지하 뚜껑을 덮었는데 하필 장마철에 걸린 거야. 근데 옆 건물이 물 샌다고 해서 민원을 걸어서 우리 공사 현장이 멈췄어. 근처에 이제 철물점이나 설비하는 데 가봤더니 여기를 주기적으로 고쳤던 걸 알고 있었어, 우리가. 그 뒤에. 근데 이미 문제가 돼서 공사금지 가처분이 떨어지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는 재판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증언을 서주기로 했는데 그 뒤에 이 사람이 가서 또 어떻게 했는지 증언을 안 서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공사는 1년을 멈춰 있었어. 공사가 멈춰 있으면 어떤 게 힘드냐? 자, 첫 번째, 대출 이자 내야 됩니다. 두 번째, 다 지어지고 나서 우린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월세 사는 집에 더 오래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다 짓고 나서 월세를 주면 소득이 생길 텐데, 월세를 받으면 소득이 생길 텐데 그 소득도 미뤄지고 1년 공사를 못했어. 역삼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아, 이게 이런 문제가 되는구나. 내가 절실히 알았어. 그 옆집 그 사람 아직도 나는 그 사람 밉거든. 당연히 언젠가 분명히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겠죠. 네. 전 뒤끝이 많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때가 그때야. 벌써 한참 전이지. 똑똑하다면 한 번 있었던 실수는 또 안 해야 되겠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제가 건물을 지으면서는 사실 그와 비슷한 일도 없었어요. 단돌이 할 걸 단돌이를 하고 했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서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실패 사례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연구병 부동산 연구소를 하면서 실패 사례가 없어요. 문제가 중간에 생길 것 같으면 미리미리 가서 보고, 난리를 쳐서 현장 소장이랑 싸우든 건설사 사장님이랑 싸우든 난리를 치고 뒤집든 엎든 다시 그 부분 부시고 다시 해요. 저는 그걸 알아요. 대충 못 넘어가요.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간과해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처리해버리면 큰 문제로 번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왜? 과거에 그걸 봤으니까, 절절하게 느꼈으니까. 그 건물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그 건물 가격 몇 배 됐을까요? 네,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한 5배? 그때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거조차 실패 사례는 아닙니다. 결국엔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30개 넘는 건물을 짓고 지금 11개를 짓고 있는데, 이거에 있어서도 문제는 있었어요. 늘 불편하게 하는 것들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뭐 법규가 늘어난 것도 있었고, 절차가 새로 생긴 것들, 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별의별 일들 다 있었지만 문제로 끝난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뭐 실패 사례는 없었어요.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세상은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실패할 확률은 점점 더 줄어들겠죠. 왜? 성공 사례가 쌓이면 쌓일수록 훨씬 더 제가 많은 걸 체크하고 확인해 나갈 테니까요. 믿되 확인하라라는 말이 도널드 트럼프 책에 있거든요. 믿지만 확인합니다. 30억으로 빌딩을 사려고 하면 레버리지를 받을 거잖아요. 그럼 그 얼마의 레버리지를 받고 얼마짜리 건물을 사야 이 안전한지 이거를 물어보셨거든요. 대출 얼마 할지는요, 그 건물이 어떤지 첫 번째 중요하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내 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아주 낮거나 아니면 입지가 아주 좋은 경우에 마이너스 수익률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금리가 지금 높으니까. 그러면 내 소득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내 소득으로 대출이자 갚고도 한참 남아, 월세 빼고도 충분히 남아, 그러면 최대한 대출 받는 거예요. 건물이 괜찮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거긴 떨어진 건데 그때까지 내가 못 버틴다면 그거 만세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많지 않다면 매달 남는 예를 들어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면 대출 적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넉넉하다 그럼 맥시멈 받아도 돼요. 뭐 80%까지 가능하다면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만 괜찮다면. 그럼 소장님은 건물 사실 때 대출 얼마 정도 받으세요? 저는 확실하고 소득도 많죠. 네. 제가 선택하는 건물은 일단 괜찮은 건물이고 전 소득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받을 때가 많아요. 맥시멈이라고 해봐야 뭐 70% 내외? 뭐 90% 이상 받는 경우는 거의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돈도 많으시고 뭐 그러신데 굳이 레버리지 안 받고도 그냥 사실 수 있잖아요. 하나보단 둘이 낫죠? 그 말인즉슨 레버리지 안 일으키고 건물 하나 사느냐 레버리지 일으켜서 두 개, 세 개 사느냐 하나보단 둘이 낫다. 확실한 걸 하나 사느냐 확실한 걸 세 개 사느냐 그러면 나는 소득도 있으니까 세 개 사도 문제가 없어. 그럼 세 개를 사. 근데 30억에 50%면은 60억인 거잖아요, 결국에. 네. 근데 60억으로는 강남 A급 빌딩 사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산이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본인 소득이 높다면 뭐 예를 들어서 70억 대출해서 100억대 강남 온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60억 70억이라면 강남의 건물을 A급이라고 생각하는 외관을 갖추지 않고 있지만 위치가 괜찮고 9억을 사서 향후에 내가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월세가 적게 나오니까 대출이자 감당이 또 돼야 돼. 레버리지 일으켜서 건물을 사면 5년 뒤쯤이면 얼마 정도 벌... 알 수 없지. 미니멈은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30억 가지고 60억짜리 샀다. 강남이라고 칠게요. 진짜 이거는 너무 적게 올랐다 하더라도 20억은 올랐겠죠? 미니멈? 그런데 이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0억 안 오르면 책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20억보다 더 오르면 저 주시면 저가 같이 계약서 쓰겠습니다. 20억 안 오르면 네가 책임질 거야? 책임지겠습니다. 더 오른 건 제가 갖는다는 조건 하에. 9동을 짓다가 지금 2동 늘어서 11동을 짓고 계시는데 이 강남에는 중개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굳이 소장님을 찾는 이유들이 뭔지 참 궁금하거든요. 나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고 나도 부동산을 통해서 건물을 산단 말이야. 그러면 난 많이 해본 사람이고 누군가는 아직 안 해봤거나 한두 번밖에 안 해봤어. 그러면 이 사람이 보는 안목과 이 사람이 있는 안목과 내가 갖고 있는 안목은 차이가 나겠지. 그러니까 나의 안목을 빌리고 싶어서지. 나의 안목과 나의 경험을 빌리고 확실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날 찾는다고 보면 돼. 근데 그만큼 책임감도 그럼 따를 텐데 부담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부담이 왜 돼? 실력이 있는데. 전교 1등이 수능 보는 거 부담돼? 그냥 보는 거잖아. 오늘 보든 내일 보든 상관없잖아. 사람들이 빌딩 살 때 공실하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많이 갖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담감이나 걱정될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 건물이 A급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거야. 예를 들면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건물, 대로변에 있는 건물 사면서 공실이나 관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까? 이게 확실한 거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두려움이 적어.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 확신이 적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걸 안 느낄 정도의 물건을 사는 거지. 또 다른 댓글인데요. 강남 빌딩 바닥 찍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제가 사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즘에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데 얘기를 할까 말까 사실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간단히만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한 달 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한 달 전과는 많이 다르고 바닥을 찍고 안 찍고 이거보다는 이미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야. 그 이유는 금리가 막 올랐어. 그럼 여기야. 근데 더 올라간대. 그러면 사기가 겁나. 근데 이제 다 오른 것 같아. 다 올랐으면 뭐야? 그 다음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그분이 뭘 알고 쓰신 것 같기도 하고 모르면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뭐 어떤 내용인지를 안 쓰셨기 때문에 그냥 촉이 좋다고만 하셨는데 그 촉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시장에서 요새 느끼는 거는 일단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거 확실히 얘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사실 뭐 제가 지금까지 건물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적이 없었냐 하셨는데 사실 뭐
잘못된 적이 없는데 잘못된 걸 생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런 경험을 또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늘 체크하고 확인하고 미리미리 손을 써서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 건물 시장 이런 것들에서 매수하려는 분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올해 건물 시장이 점진적 상승은 또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모든 물건들이 다 점진적 상승을 한다는 게 아니라 평균가가 어느 정도씩은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네이버에서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검색하시면 저랑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